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매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네, 조현욱 회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청와대도 상당히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비판한 거 이런 게 좀 작용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여당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이게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정정선언 결의안 때문에 네네. 사실은 좀 여당 의원들 일부가 좀 비판을 많이 받은 바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 사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지 더 전진된 남북 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새로운 그런 걸 추진한다라는 건 좀 부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어제 근데요, 한 여당 의원의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송영길 의원이요, 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이 논란이 되니까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이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것이 사고가 잘 났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처럼 뭔가 이것에 대한 더 심한 군사적 긴장 강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고요. 그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견됐던 일이고 뭐 대포로 직접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라는 말이 이제 여당의 외통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건데 불행 중 다행이라는 의미였다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 발언을 보고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북한이 광화문 상공에다 원자탄 터뜨리면 수소탄 안 터뜨린 게 다행이라고 얘기할 거냐. 예.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뭐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그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예.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다 기본적인 세팅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반추해서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 180도 방향을 바꾸고 여기서 우리 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예. 대통령이 방향을 바꿔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제대로 된 새로운 상황에 맞는 북한의 실체를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정책을 할 때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국론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또 한 명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윤건영 의원도 이런 발언을 했더군요. 남북관계 아쉬움 남는 상징적 장면을 꼽으면서 뭐 국군의 날 첨단무기 공개, F-35A 전력화 행사,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늘 언급하면서 사실 이게 주성호 차장이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을 또 꼽아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건 사실 청와대가 아쉬워할 장면은 아니죠. 예.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을 청와대가 임명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임명했습니까? 국민이 선출했죠. 아니, 그리고 또 야당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이야 저 탈북민 출신 의원을 제가 받을 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벌써 본심 나오지 않습니까? 저 의원 당선하면 북한에서 아주 자극하게 되니까 앞으로 민주당 안 받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본심이 나왔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첨단무기 공개나 전력화 행사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쪽을 보면서 아직도 사실 저분이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 많이 관여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도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 저렇게 예. 본질을 모르니까 지금 북한이 왜 화를 냈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화가 난 거 아닙니다. 예.
한국이 움직이지 않고 1년 반 동안 실기를 했습니다. 네네. 북한의 직통전화를 청와대에 깔아놨다고 자랑만 했지 한 번 썼습니까? 아니 뭐 미국만 쳐다보면서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화가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말만 계속했죠. 8.15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 무슨 올림픽 같이 하자, 비무장지대 뭐 만들자. 김정은은 상의 한 번 안 하고 계속 제안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니 계속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득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한다고 지금 화를 내는 게 북한의 회담 내용들 보면 그것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무슨 F-16, 35 들어왔다고 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안 하고 있었던 그때 청와대에서 실세였던 분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전혀 뭐 북한이 지금 삐진 이유를 딴 데서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혀 다른 맥락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좀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뭐 북한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채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해도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 두 가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분열이고 또 하나는 혐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현재 그 북한이 대남 정책을 대적 정책이라고 바꾸면서 지금 이런 작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내부에 있어서 분열이 생기면 안 된다. 내부라는 걸 우리 대한민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걱정하는 건 혐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탈북민들 관련해가지고 지금 온라인상으로 보면은 혐오의 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건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조금 취지는 좀 이해는 되지만은 그게 혐오까지 나아간다면 안 된다는 점, 이거는 분명히 여당 내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비방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우리 정부도 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신경전이 좀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남북 긴장 관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좀 세 분과는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